자, 저번 시간 이어서 우리 만분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유배 가사였죠. 유배 가사. 자, 님과 이 헤어진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이 임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원망, 억울함, 이런 정서를 노래한 게 바로 이 만분가였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그 본 마지막 부분은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3인곡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절들 나왔었습니다. 뭐 무서리가 마구 내려서 뭐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배를 왔는데 자, 이 유란을 꺾어지고 님 계신 데를 막 바라봤어요. 언제 나를 불러주나 소식을 기다렸지만 약수가 가려져 있고 구름이 험하다라고 하면서 장애물이 있다. 방해물이 있다. 요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수능 특강의 그 다음 부분, 중략된 부분, 그 다음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요 부분 억울함과 원망과 울분 이런 정서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자, 선생님 정서 드러나는 부분은 미리 요렇게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딱 봐도 슬프다. 뭐 원망, 울분 요런 정서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초수 남관이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 황상의 슬픈 일도 많고 많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수능 특강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초나라 때 사람인데요. 남관, 뭐 벼슬을 얘기하는 거겠죠.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죄수가 된 사람입니다. 백발 황상, 백발의 이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우리 앞에 서사 부분에도 이런 표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 바로 누구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유배에 와 있죠. 유배. 자, 요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하느냐? 바로 나의 처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고금이라는 건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둘이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슬픈 일이 많고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일이 참 많았구나. 역사 속에 많았구나라는 얘기예요. 자, 건곤이 병이 들어. 건곤은 하늘과 땅, 뭐 이 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천지. 이 세상이 병이 들었어요. 지금 뭔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혼돈이 죽은 후에 이 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이라고 얘기했네요.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이건 뭐 대꾸 사용됐고 가사에서는 뭐 대꾸 뭐 자주 등장을 하죠. 운율감을 드러내고 그죠? 자, 여기에서 관색성이라는 건요. 자, 요것도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옥살이를 의미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옥살이를 의미하는 별. 뭐 이게 관색 구성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화자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는 별입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화자의 상황을 알려주는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자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게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병이 들고 혼돈이 있고 하늘이 침울할 때 관색성까지 딱 비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유배에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배경 지식 설명했지만 이 시는 연산군 때 무오사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무오사화로 인해서 이 조이라는 작가가 이 작품의 작가입니다. 조이가 억울하게 이제 유배를 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의국에 원망과 울분이 쌓여있으니 지금 되게 억울한 거예요. 정서 직접적으로 나오죠? 원망, 울분. 고정의국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이것도 밑에 각주가 있어요. 유배지에서 외롭게, 고가 외로울 고입니다. 의국,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고정의국이라는 거는 우리 유배 시가에 잘 나오는 바로 우국지정의 정서.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그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원망과 울분만 잔뜩 쌓여 있어요.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구나 라고 했어. 한눈이 먼 말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거죠. 한눈이 멀었어. 앞이 안 보이겠죠. 이런 말처럼 눈을 그냥 감고 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유배를 왔잖아요. 죽을 순 없고, 차라리 그냥 눈 감고 현실을 외면하고 살고 싶다. 딱 눈 감고 살고 싶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한눈이 먼 말, 바로 이 화자의 이 버림받은 처지. 화자의 버림받은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화자의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유배지에서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한눈이 먼 말에 비유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창막막하여, 막막한 거죠, 그죠? 심정이, 그죠? 막막하여 못 믿을 거는 조화로다라고 했어요. 조화. 만물의 이치를 우리가 조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믿을 건 조화로구나라는 거는 바로 이 운명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원망하면서도 원망할 수 있겠느냐? 다 이게 운명에 의한 것이다 라는 약간 운명론적인 태도도 드러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나눠서 볼게요. 바로 죄인이 된 신하의 이 원망, 울분의 정서 잘 드러나죠? 한눈을 감고 살고 싶다. 눈이 먼 말처럼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정서 드러나고요. 자, 요런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 나의 처지와 비슷한 나의 처지를 드러내는 별자리도 등장을 했었고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전혀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도적도 성이 놀고 아주 신나게 논다라는 얘기예요. 백이도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다 대꾸되어 있죠. 요렇게 대꾸. 요렇게 대꾸. 그죠? 대꾸 표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자, 큰 도적은 지금 아주 신나서 노는데 백이는 굶어 죽었어요. 자, 백이 정도는 여러분들 고전시 공부한 친구들은 좀 들어보셨어야 돼요. 자, 백이랑 항상 세트로 나온 사람 누구 있죠? 백이, 숙제. 여기 선생님 써놨네요. 그죠? 백이, 숙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산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육신 중에 한 명인데 성산문의 시조에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백이, 숙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조와 절개의 아이콘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은나라가 망한 뒤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왕자였다라고 하거든요. 은나라의 왕자였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주나라가 이제 생기고 나서는 주나라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와서 고사리만 캐어 먹다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백이 숙제가 고전시나 고전소설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봐주셔야 돼요. 자, 백이 숙제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붙어 다니는 애들이요. 자, 그런데 이 도적은 성이 노는데 이 백이는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것인가 수양산이 낮은 것인가. 수양산은 백이가 굶어 죽었던 그 산이죠. 은거했던 그 산입니다. 자, 근데 이 도적이 동릉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겠어요? 바로 이 도적이 사는 곳이겠죠. 요렇게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도적이 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 동릉이 높고 도적이 성이 노는 시대야. 오히려 백이가 굶어 죽는 수양산을 낮게 평가하는 시대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묶어서 우리 해석해 볼게요. 요 부분은 요렇게 묶어서요. 바로 이 세태를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큰 도적은 뭐겠어요? 간신을 의미하겠죠. 백이 숙제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백이 숙제? 바로 충신을 의미하는.
이 충신들은 지금 유배지에서 확 굶어 죽고 있는데 이 간신배들이 지금 성이 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이렇게 두 줄에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남아 30편의 의론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남아 30편은 장자가 지은 책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정서 나오죠. 남가지몽 들어보셨어요? 남가지몽? 남가의 지난 꿈. 이 바로 인생무상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뭐 우리 호접지몽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남가지몽이라는 말도 있고, 다 인생사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상함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인생무상, 그죠? 무상함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싫고 밉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사에 대한 염증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위의 부분이랑 연결지어 보실 수 있겠죠? 이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히려 간신배들이 막 지금 날뛰는 이런 세상사에 대한 이 무상함과 이 염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조 있는 이런 배기와 같은 충신, 바로 나겠죠, 나. 이 미움받는 상황에 대한 이 한탄과 이 울분, 염증, 이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품 제목이 만분가잖아요. 만분가. 그래서 분학, 이 비분관계, 요런 정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 유배에 와 있으면은 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정서가 여기 드러나네요. 자, 고국 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의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구나. 자, 이 표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이 구회, 9굽이 간장. 네, 이 뱃속에 있는 그 창자들 있잖아요.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애끓는 심정, 아주 시름겨운. 뭐 때문에 지금 시름겨운 거예요? 바로 고국 송추를 갈 수가 없어요. 꿈에나 가서 만져보고 라고 했어요. 고국 송추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 이 사실 송추라는 거는 그 선친의 그런 무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의미하거든요. 나무들.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향에 갈 수 없으니 꿈에나 가서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 선산은 당연히 고향에 있는 이 부모의 무덤이겠죠. 그죠? 부모님의 무덤. 뭐 부모님, 뭐 저기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그죠? 그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지금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그 처지로 인한 심정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구의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끓는 이런 시름,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몇 줄 안 남았어요. 자, 장해 의문의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와 두억신이가 싫도록 젖은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북풍에 혼자 앉아 끝없이 울고 있어요. 자, 이 부분 그냥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지금 화자가 있는 곳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호남 어느 곳, 바로 화자의 유배지예요. 유배지. 아이고, 유배지. 화자가 어디로 유배 왔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바로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까지 지금 유배를 와 있는데 그냥 호남 어느 곳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근데 이 호남 어느 곳에 요런 표현들이 사용됐어요. 다 부정적입니다. 보시면. 장해 의문이라는 거는 그쵸. 밑에 각주가 달려있네요. 병을 발생하게 하는 검은 구름이에요. 검은 구름.
이 유배지의 구름, 검은 구름이 마치 이 병을 발생하게 할 것 같은 코로나를 몰고 오는 듯한 그런 검은 구름이 백주에 흩어지니 대낮입니다. 대낮에도 구름이 잔뜩 쫙 껴있나 봐요. 자, 이 호남은, 이 유배지는 귀역이 모여드는 곳이래요. 귀역이라는 거는 뭐 귀신 또는 뭐 음험한 사람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아주 음침한 음허한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신 같은 사람. 자, 그래서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 두억신이, 도깨비는 알 거고 두억신이 들어보셨어요? 신비 아파트 보는 친구들은 알 텐데 두억신이라고 우리나라 그 토종 괴물? 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두억신이가 싫도록 젖어 있는 그 유배지죠. 유배지의 이미지들이 지금 다 부정적인 거 보시죠? 백옥은 무슨 일로 18위에 소굴이 되고, 자, 백옥이라는 거는 앞에서 한번 등장을 했어요. 백옥 같은 인의 마음, 인의 마음. 바로 화자의 순수한 마음, 님에 대한 충정, 이런 걸 백옥에다가 이 비유를 했었거든요. 자, 이 백옥은 나의 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소재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백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곳이 18위에 소굴이 되고 북풍이 부는 곳이에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부분은 바로 유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묶어볼까요? 유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검은 구름, 그죠? 귀역, 도깨비, 두억신이, 18위의 소굴, 거기다가 차가운 북풍이 불고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그죠?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끝없이 우는 뜻은 화자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끝없이 울고 있어요. 서럽죠, 그죠? 자, 끝없이 우는 뜻은 무엇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나를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버림받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우리님은 임금. 바로 화자가 모셨던 임금, 성종 임금입니다. 나를 살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유배지에서 계속해서, 그죠? 부름을 받지 못하고 유배지에 있는 거겠죠, 그죠? 버림받은 이런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드러나고요. 자, 마지막 부분 하나 더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라고 했어요. 뭐예요? 전혀 살피지 않는, 우리님이 나를 전혀 살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 이 원인을 추측하고 있는데요. 자, 나를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게 바로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롭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자, 이 목란이랑 사실 가을 국화, 국화, 난초 이런 거는 사대부였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난초와 국화 향기가 너무 우리 임금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지금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목란과 가을 국화. 바로 임금의 주변에 있는 이 간신배들을 의미합니다. 간신배들로 인해서 이 우리님이 뭔가 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임금이 나를 지금 살펴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배지에서 님에 대한 어떤 원망, 안타까움, 정서를 꼭 체크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드러나는 부분, 또 유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들 잔뜩 등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만분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자, 아무래도 유배가사잖아요. 유배가사. 자, 유배가사는 이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영군지정. 그리고 이 노래는 특히나 분함, 억울함,
이런 걸 하소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바로 연산군 무오사화 때 축출된 사림의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남 순천으로 유배를 가서 이 조이가 지은 유배 가사고요. 자,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비분간개한 마음을 이 연산군에게 이야기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모셨던 이 선왕, 성조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노래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 문학적으로 그렇게 막 완성도가 있는 작품은 아닌 걸로 평가가 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도 좀 해석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최초의 유배 가사라는 점, 최초의 유배 가사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작품 있죠? 정철의 3인곡, 송민곡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비슷한 구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 정리를 했잖아요. 여성 화자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3인곡, 송민곡과 비슷하고, 천상계와 지상계, 이원적인 구성을 나누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또 차라리 죽어서 무엇이 되어 변신 모티프가 등장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학평이었나 그 모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기출에 송민곡을 보기에다 넣어놓고 만분가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오기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뒤에 이제 본사랑 결사 부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바로 뒷부분이 한번 그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요 뒷부분이랑 마지막 결사 부분까지 쭉 빠르게 전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요 부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